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전 내일이죠. 12월 9일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당연히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연단에 선 이유는 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이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연사로 나오셔가지고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 또는 각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째 이유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국회에서 전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그리고 신문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국정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탄핵소추안을 의결시켰습니다. 바로 이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반박할 수 있는 즉 소추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당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께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떤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당사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상태에서 바로 소추 의견을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섞어찌개 그 탄핵 소추라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로 그겁니다. 원래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의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각각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하나의 사유인 것처럼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컨대 불금형에 처하는 가벼운 범죄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역시 법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래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뭘 바꿨냐면 이 쟁점 정리라는 이름으로 탄핵 소유를 하나를 뺐습니다. 원래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뺐습니다. 그 뺀 게 뇌물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권성동이가 이끌었던 그 탄핵 소추단이 뇌물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걸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바로 탄핵 소추안을 동일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변경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국회로 넘겨가지고 국회로 하여금 재의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과 그리고 탄핵 심판 이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다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정말 많이 외쳤던 구호죠.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